재산 조회를 통해서 그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 같은 경우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저희들이 보면 집행관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받기 위해서, 그죠? 부동산 같은 건 이제 강제 경매되어 있을 거고요. 채권에 대해서 압류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통해서 또 많은 노력도 하셨을 거고요. 유체동산은 유체동산 경매라든지, 부동산은 또 경매, 강제 경매, 이런 걸 많이 노력을 했죠. 근데 그러고 보면 아직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이걸 회수하기 위해서 재산관계 명신청, 그죠? 그것까지 이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건 왜 필요한 거니? 저희들이 이제 재산조회 신청을 하게 되면 꼭, 그죠? 이게 됐는지 아닌지 법원에서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확인이 되지만 이제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죠. 저희들이 상대방이 이제 재산을 알 수 있는 건 공식적인 경우는 그 상대방의 법인이면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거기에 주소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을 거고요. 그 변동된 주소들이 있었으면 그것까지 맞수된 거기다 확인했다면 거기에 대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떼어보면 확인해보면 거기에 소유자로 나타나는지 그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개인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도 초본, 그죠? 초본 뛸 때도 우리가 그냥은 안 떼어주자는 거죠. 지금 집행권은 원본을 들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가까운 거죠. 그 사람 주소지가 아니라 여러분한테 가까운 주민복지센터 가서 그걸 내고 이제 거기 이해관계 사실증명을 쓰고 거기에 대한 초본을 발급받으면 확인해 띄워주겠죠. 그것도 마지막 주소, 현재 주소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왔던 주소가 그냥 다 떼어버리는 거죠. 한 4페이지, 5페이지만 넘어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갖다 놓고 등기소에서 아니면 우리가 법원, 주민복지센터, 우리 요즘 자동 발급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걸 다 확인해 보면 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그래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법원, 그죠? 등기 열람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소유자. 그래서 김씨, 이씨, 박씨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채무자에 해당한 사람이 김씨다. 그럼 그 사람은 뭡니까? 확인해 봐야겠죠. 사실 그렇게 방법 외에는 은닉된 걸 알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걸 찾기 위해서 과거에는 그죠? 좀 더 적극적으로 했다 그러나?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다음은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에서는 사람 뒷조사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사실 어떤 노력을, 그죠? 의욕을 부린 적도 있었죠.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는 없고요. 법원에서 재산 조회라는 건 신설한 경우죠. 이게 왜 그러는 거 아니? 채권자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에서도 입법자들도 그걸 알기 시작한 경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그죠? 지원할 거냐.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이제 이런, 그죠? 재산조회를 신설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법원 갈 때 그냥 가지 마시고요. 여태 관계된 서류 한번 다 갖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거 많이 갖다 나중에, 그죠?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다 두 번 올 수 없는 경우죠. 그래서 재직증명서, 위임장, 그런 거 다 사유인감도 가져갈, 그죠? 지참할 필요가 있죠. 가서 그 내용을 쓰게 되면 이제 사건번호를 대라고죠. 재산명신청 사건번호. 그게 일단 거기에 통과가 되면 재산조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신청은. 그럼 그걸 이제 확인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민사신청을 딱 나오죠.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신청서 양지가 나오죠. 거기에 우리 부동산 같은 경우가 크지 않습니까? 재산에 관계되는 게. 그래서 법원행정처에서 우리 등기소를 법원행정처에서 관리하거든요. 관할이다 보니까 그 2만 원 내면 그 사람의 주소에 대한, 그죠? 그 사람, 법인이면 법인 번호? 아니면 개인이면 채무자가 우리 주민등록번호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 등기된 모든, 그죠? 지분까지 포함해서 그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시중은행도 있고 외국은행도 있고 지방은행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한 5천 원 정도, 한 건당 5천 원 정도, 그죠? 한 은행당. 그래서 그 은행에 관계된 모든 얘기는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다 하면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 시중은행하고 지방이면 지방은행, 이런 걸 이제 신청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외에 저 외국계은행, 아랍에미레이트, 그죠? 일본계, 이런 데만 넣었다 그러면, 그죠? 여러분 못 찾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새마을금고라든지, 그죠? 새마을금고도 중앙에, 그 다음에 지점 있지 않습니까? 중앙에는 5천 원, 지방은 2만 원, 지점 같은 경우, 단위 지역 같은, 단위 새마을금고는 2만 원이라든지, 농협 같은 경우도 본점 5천 원, 그 다음에 지점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 농협 있죠? 5천 원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체국의 정보통신 있지 않습니까? 법엔 다 해서 우체국, 그죠? 사실 그걸 비껴나가기 대한민국 상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그 이외에, 그죠? 은닉하기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신청하고, 이제 수수료를 납부하겠죠? 그죠? 수수료를 납부해야죠. 그거 하고 여러분이 들어오신 다음에 여러분은
이제 보면 여러분이 보면 이제 보면 저 업무 끝난 다음에 보면 그 사건 번호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이 10개를 신청했다. 여러분은 알지 않습니까? 그럼 보면 먼저 해준 사람 나중에서는 조회 이제 결과들이 계속 나와요. 받았다 안 받았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보니까 한 10개가 이제 다 들어왔다. 그래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보면 여러분이 이제 그 법원 그죠? 민사 신청을 가죠. 이게 보면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조회 볼 수 있는데 일반들은 일반 기업이라든지 걔는 안 되고요. 그래서 법원에 가서 보면 이게 재산조회 신청이 다 끝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제 확인해 보죠. 아, 끝나셨네요. 그리고 뭡니까 이제 보면 결과지를 뭡니까 프린트해서 보면 이제 쫙 나눠주죠. 10개에 대해서 나눈 거죠. 그래서 보면은 거기에 따라서 보면 각 여러분이 신청했던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죠? 등기소라든지 어떤 관계기관 새마을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보면 거기에 따라서 있으면 있다 없다 하면 반드시 뭡니까? 결과를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거 안 하면 500만 원씩 과태료 나오는 거거든요. 세죠, 그죠? 그래서 보면 이 사람들은 보면 있다 없다 결과는 해주죠. 그럼 여러분은 보면 그걸 갖고 여러분은 다시 그죠? 신문을 확인한 다음에 그걸 띄워갖고 확인을 와야 되는 거죠. 오신 다음에 보면 이제 보면 거기에 보면 본인이 재산이 있다 없다 그런 거 써놓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조회가 왔지 않습니까? 부동산이 있다, 은행 얘기면 어디 얼마, 이런 게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갖고 와서 여러분은 이것도 그 재산 명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할 때 마찬가지로 집행권은 원본을 회수하는 게 아니라 사본을 그죠? 원본을 확인시켜주고 본인들이 복사를 뜬 다음에 원본을 돌려주거든요. 그럼 원본을 가지고 거기에 나타나는 재산에 대해서 뭡니까? 부동산은 부동산 강제금융 신청할 거고요. 예금은 압류 및 그죠? 추심명령, 정보용리 신청할 거고, 유체동산은 경매 신청할 거고, 어떤 그죠? 이제 재산 확보 측면은 이제 실적 행사를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들어가서 뭡니까? 회수하는 게 이게 보면 재산 조회의 제도의 목적이죠. 근데 보니까 처음에 그죠? 재산 명시 신청했을 때 보니까 이 사람은 그 재산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예금이 나온 거죠. 지금 현실에 나왔잖아요. 은행에서 통보가 된 걸 보면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죠? 일단 이제 실무 처리 같은 경우 보면 집행권은 원본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압류해 주는 거죠. 그죠? 압류하죠. 그죠? 그걸 압류해서 받은 이후에, 회수한 이후에 뭔가 거의 동시에, 그죠? 거기 보면 이제 보면 거기 관계된 거죠. 개인이면 개인, 법인이면 법인의 대표자를 상대해서 뭐죠? 일단 뭡니까? 이제 보면 법적인 조치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고소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 결국은 뭡니까? 재산이 있는 걸 다 내는데 안 냈잖아요. 재산 명시 신청에서 뭐라고요? 허위 제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거죠. 물론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이 그죠? 여러분이 어떻게 그걸 처분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단지 뭡니까? 고소권자, 고소인 피고소인 있지 않습니까? 같이 불러다 놓고 확인해 보겠죠. 이 재산이 이 예금이 언제 있었는지. 그래서 재산 명시 신청 사건 이후에 이 예금이 있었다. 그럴 수 있죠. 그때는 이제 무혐의 처리가 되겠죠. 근데 그 전에 있는 걸 갖다 없다고 했다. 그래서 들통이 났다. 이때 이제 처벌받는다는 거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 저희들이 보면 모든 여러분이 가진 채권, 그죠? 이 부실 채권들 다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채권은 뭡니까? 뭔가, 그죠? 담당하시는 분들은 보면 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뭔가 좀, 그죠?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채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채권들은 저희들이 보면, 우리가 보면, 대손 처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그죠? 적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뭡니까? 실제로 부실 채권을 회수하고, 그걸 통해서 보면 기업의, 그죠? 재무 구조가 낮을 수 있는 방향, 그런 걸 한번 모색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